안녕하세요.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Cambridge IELTS 18 아카데믹 라이팅 타스크 1 수업을 총 4강의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려는데요. 여러분들 IELTS 공부 잘 진행 중이신가요? 네, 올해의 Cambridge IELTS 18에서는 어떠한 차트들을 문제에서 주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는 점수를 높이는 표현들이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하시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히 총 4강의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앞으로 저희 4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쓰실지 한번 대략적인 아이디에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신 이후에 반드시 복습, 제가 알려드리는 주요 표현들이나 단락을 구성하는 매끄럽게 연결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복습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1강 수업으로서 어떠한 차트 나와 있는지 보기 앞서서 혹시나 IELTS 라이팅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앞서서 타스크 1이라고 하는 과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볼까요? IELTS 아카데믹 라이팅의 타스크 1은 차트 또는 맵 또는 다이어그램 등을 비교 또는 대조를 통해 객관적 분석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 시간 제한은 총 20분 주어지고요. 글자 수는 150자 이상을 답안지에 작성하셔야 되겠죠. IELTS 라이팅 시험의 특성상 타스크 1과 타스크 2에 별도의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스크 2의 글자 수가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하여 타스크 1은 좀 더 기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중점적인 분석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IELTS의 타스크 1 150자 이상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단락이라는 것이 구성될 수 있어야 되겠죠? 단락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paragraph라고 부르고 그 단락은 문장끼리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을 묶어서 한 덩어리째 쓰는 것을 단락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 IELTS의 타스크 1은 몇 단락? 4단락으로 구성한다. 네, 복습해 주셨네요. 자, 첫 번째 단락은 바로 introduction이라는 단락으로 우리말의 서론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서론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의어를 처리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어서 자신의 문장으로 다시 오늘 나는 무엇에 대한 차트를 쓰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paraphrase the question, 제가 늘 많이 쓰는 이 단어 paraphrase란 동의어를 사용하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어서 다시 알려주는 것을 뜻하죠. 다음과 같이 paraphrase the question 통해서 하나에서 길어야 2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도입 부분을 만드는 기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수치를 절대 언급하지 마시고 이 차트가 또는 이 다이어그램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이 단락을 우리가 앞으로 overview,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단락이다라고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버뷰에서 주의하실 점은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한다거나 또는 특정 연도만을 취합해서 쓰시는 등의 지엽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전체적인 경향이 드러날 수 있게끔 씁니다. 그러면 오버뷰를 만드는 규칙이나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팁이 있겠죠. 네, 본 강의에서는 오버뷰 작성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메인 바디 1, 2, 즉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디테일을 보여주는 단락이 필요하겠죠. 메인 바디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그 연도가 언급될 수 있도록 쓰시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항목이 너무 많다면 아이디어들을 어느 정도 묶어서 쓰는 그룹핑 기술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도 항목이 개수가 많거나 또는 그 항목들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그 다음 세부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바디 2에서는 바디 1에 언급되지 않았던 항목의 세부적인 수치를 언급함으로써 차트에서 이야기하는 카테고리를 모두 메인 바디에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바디는 각 약 3, 4문장 정도씩 구성을 해주신다라고 보면 총 150자 정도의 글을 구성하는데 비율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간략한 IELTS 라이팅 타스크 1 단락 구성 방법 및 시험에 대한 개괄적 정보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번 캠브리지 18 테스트 1에 나왔었던 타스크 1 차트는 어떤 유형이었는지 살펴볼까요? You should spend about 20 minutes on this task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과제가 총 20분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주어졌다라고 알려주죠. 또한 박스에 있는 내용을 통해 오늘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The graph below gives information about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4 Asian countries living in cities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밑에 보여주는 차트가 gives information about 뭐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알려줬죠. 무엇에 대한 정보인지 뒤에서 보면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population이라는 명사는 아시는 것처럼 인구라고 해석되죠. percentage는 비율이라는 뜻으로 전체를 백분율의 비율로 봤을 때 사용하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 간략하게 보시면 바로 percent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나져 있어 전체 100% 중 얼마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런데 4개의 Asian countries를 준 것으로 봐서 4개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자, 뒤에 나오네요. Living in cities. 바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즉 도시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From 1970 to 2020. 2020년까지 1970년부터의 자료를 보여주는데 오늘의 여러분들이 조금 막막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With predictions for 2030 and 2040. 자, 바로 predictions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로 예측이라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prediction이 되겠죠. 즉,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30년, 2040년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해에 대한 정보를 주므로 2030년과 2040년의 예측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차트에서 보여주죠.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IELTS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즉 다음과 같은 선으로 되어 있는 라인 그래프는 모두 과거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만 익숙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ELTS 라이팅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줘야 하는 차트 유형도 종종 나오고 있죠. 따라서 오늘 공부의 라인 그래프에 대한 유형 정리와 함께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표현, 어떤 수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등의 표현을 다양하게 배워보심으로써 미래 예측하는 차트가 시험에 나왔을 경우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summarize the information.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를 요약하셔야 됩니다. By selecting and reporting the main features. 바로 주된 특징점들을 골라서 요약해 주셔야 되고 make comparisons where relevant라고 주니까 관련성 있는 부분에서 비교를 해둬라 라고 함으로써 즉 비교와 그리고 전체적인 요약을 해주시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차트 우리가 유형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바로 선으로 되어 있는 라인 그래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그래프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프란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 차트 유형을 설명하며 오늘의 유형은 백분율의 비율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트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 바로 어떻게 접근을 갈 것인가? 5 steps to writing. 바로 5가지의 제가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차트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당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차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시간에 대해 쫓겨서 바로바로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글은 반드시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단계를 몸에 익혀가면서 실제 시험에서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에서 간혹해서 뒤에 있는 living in cities를 빼고 쓰시면 도시 인구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래프에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나는 바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introduction.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되는 단락이 서론 단락이다 라고 했으므로 introduction 작성을 위한 동의어 처리 그리고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은 전반적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overview 단락이 나와야 하므로 그래프의 전체적인 경향이 분석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라인 그래프의 전체적인 경향은 바로 무엇을 뜻할까요? 자, 선이라고 하는 그래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변화를 겪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등의 변화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따라서 라인 그래프에서 전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문장은 반드시 전체적 증가세 또는 하락세가 나오는지 전반적 경향을 언급해 주셔야 하며 특정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변화의 유무를 초점을 맞춰주셔서 오버뷰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디테일 작성을 위한 시작점, 분기점, 종료점의 수치가 체크될 수 있도록 봐주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과제에 주어졌듯이 매년 연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열하는 위주의 글은 좋은 점수가 받기 어렵겠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주된 특징점을 잡아서 요약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0년, 2012년, 2014년 매해에 대한 수치를 언급하시는 것은 6.0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없는 분석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굉장히 굵직한 팁, 여기서 라이팅 타스크 2에 어떤 수치 써야 하나요?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반드시 요거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시작점, 언제 시작해서 몇 세 수치로 시작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왜냐? 첫 해의 연도에 따라 그 마지막 해 수치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줘야 하므로 시작점에 대한 수치는 반드시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분기점이라고 써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기점은 경향이 바뀌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향으로 변화됐다거나 80년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9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세가 보인다고 하면 바로 그 지점이 분기점이 되겠죠. 즉 분기점이란 경향이 바뀌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증가하다가 감소가 됐거나 감소 후 증가 또는 경향의 그 강도, 증감의 강도, 폭이 달라지는 지점을 모두 분기점으로 생각하시고 묘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무리, 종료점 반드시 언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인 그래프가 최종 연도까지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는 시작점과 종료점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치는 반드시 언급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타스크 1에서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무슨 수치를 써야 하나요? 그 수치 써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시작점, 분기점, 종료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메인 바디까지 모두 다 썼다라고 하면 라이팅 종이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자신이 썼던 글을 반드시 읽어보는 리뷰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글을 읽어보면서 문법 및 철자 등의 실수가 많이 걸러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프루프리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잘 진행하셔도 0.5 이상 문법과 그리고 어휘에서 실수들 골라서 점수 높일 수 있으니까 많이 시간 걸리지 않아요. 이제 충분히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 검토하시면서 자기가 해낸 실수들 조금 고치실 수 있는 시간까지 총 5단계로 라이팅 타스크 1을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에 앞서서 vocabulary and phrases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전체 글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 글이 나올 수 있는 연결어구들이 매우 필요하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저는 이 차트에서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또는 세부적으로는요. 등으로 각 단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연결어구들이 사용되면 바로 여러분들의 coherence, cohesion, 연관성과 일관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다음과 같은 vocabulary phrase 섹션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introduction, 서론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꼭 나와야 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고 이 표현들은 반드시 외워두셨다가 기계적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차트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introduction부터 시작해 볼까요? The given line graph shows.
given이라는 뜻은 주어진이라는 표현이죠.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라인 그래프가 무엇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제는 반드시 현재 시제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주어가 graph라는 3인칭 단수이므로 3인칭 단수에 붙어야 하는 s나 es 동사 형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shows라는 동사가 만약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쓰신다고 하면 단어 점수가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shows라는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ndicate, 나타내다. 같은 의미로 represent, 나타내다 등의 의미를 사용하시면 show 대신에 다음과 같이 동사 자리에 끼워 넣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overview,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문제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쓰기 쉬운 표현이 바로 overall 아닐까 싶은데요. overall, 의미성으로 전반적으로 라는 뜻으로 전체적 경향을 여기 단락에서 보여줄게요 라는 것을 알려주죠. 또 다른 표현으로 it is clear from the graph. 바로 이 그래프상에서 무엇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It is clear from the graph. 그 다음에는 that 주어 동사를 연결해서 바로 어떤 것을 that 이하가 보여줍니다 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 as can be seen from the graph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보여질 수 있듯이 등으로 먼저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콤마 써준 다음 주어 동사로 문장을 계속 이어나가면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연결어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디테일을 넘어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디테일 단락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연결어구를 써주시면 좋겠죠. 바로 그 표현이 in detail, 콤마, 주어 동사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수치와 연도가 언급될 수 있으므로 in detail, 주어 동사 써주시면 되겠고요. 메인 바디 2에서는 바디 1에 언급되지 않았던 항목을 쓰겠다라는 것으로 turning to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되네요. turning to라는 표현은 무엇에 돌아가서 보자면, 무엇으로 가서 보자면 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것의 수치로 관해서 보자면 turning to the figure for A 그래서 A라고 하는 수치로 넘어가겠다라는 사인을 주겠죠. 다음과 같은 연결어구들 반드시 외워두셨다가 문제에 끼워 넣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언급하는 항목을 그 단락 안에서 변경할 때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어 A라는 항목을 계속 언급하다가 B라는 항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싶습니다. 화제 전환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첫 번째 with regard to 라는 표현 있죠? 뜻은 무엇에 관해서는 이라는 표현으로 화제를 전환해주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with regard to the figure for A, A에 관해서 보자면 그 다음 넘어가고 싶을 때 regarding the figure for B, regarding 역시 무엇에 관해서는 이라는 전치사로 사용되죠. 세 번째 in terms of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관해서 예를 들면 자, 벨지움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치를 볼 거예요. In terms of the figure for Belgium 등으로 항목을 뒤에 맞게 차트의 유형에 맞게 바꿔가시면서 쓸 수 있겠죠. 역시 외워두셨다가 항목 전환할 때 써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앞에서는 계속 벨지움의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소를 이야기하겠죠. 즉 서로 대조가 되는 항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대표적으로 해석이 대조적으로 라고 되는 표현들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in contrast, 대조적으로,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즉 이러한 표현들을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연결어구, 즉 cohesive device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들을 증가와 감소의 문장 사이에 끼워 넣어주시면 바로 비교와 대조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on the contrary 역시 무엇과 대조되게 라는 표현으로서 항목의 경향이 다른 것을 나열해 줄 때 쓰기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앞에 있는 어휘와 구 그리고 지금 연결해서 항목을 전환하거나 대조되는 표현을 알려드리는 연결어구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타스크 1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주요했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들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IELTS에서 기존에서는 계속 과거에 대한 차트 분석만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해 주세요. 요즘 시험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시제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때 쓰는 표현들, 즉 key expressions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첫 번째, 주어, 동사는 주어에 맞게 is 또는 are, likely to라는 표현이 있죠. likely의 뜻은 바로 무엇인가요? 형용사로 무엇일 것 같은의 의미죠. 예를 들면 this figure is likely to increase. 이 수치는 증가할 것 같아요. 추측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로 활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주어 역시 is 또는 are predicted to 동사 원형. predicted 역시 예측되다 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 this figure is predicted to increase. 바로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역시 추측의 의미 나타낼 수 있고요. 같은 표현 주어 is 또는 are forecast to. forecast 역시 예측하다 또는 날씨 등을 예보하다 라고 할 때도 쓰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 구조 be forecast to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projected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활용해 봤어요. 예를 들어 it is projected that 이하,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이 예측됩니다. projected는 predicted의 동의어로서 예측되다라는 의미 구조로 해석이 되고요. that 이하라고 하는 진짜 주어가 길어서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자리를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 문장 구조 역시 외워두었다가 사용이 가능하겠죠. 또는 it is expected that 주어 동사 역시 expected도 예측되다. 자, 다음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에서 무엇이 예측과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등으로 이 introduction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the chart shows 차트는 뭘 보여주냐면 the percentage of the urban population 도시 인구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는데 with projections 바로 예측과 함께 보여주더라고요. 이 뜻이죠. 그래서 projections 또는 predictions의 명사는 예측치, 예측된 수치를 말하며 for 그리고 연도를 써서 몇 년도에 대한 예측을 보여준다라고 introduction에서 paraphrasing하기 쉬운 구조가 되겠죠. 지금 이 문장 왜 하나만 알려드리지 않고 여러 개 알려드리느냐? 바로 여러분의 어휘와 문장 구조의 점수는 어디서 나온다?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맥락을 바꿔가며 쓰는 것에 있다라고 했죠. IELTS 라이팅 점수 계속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은 구조가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또는 어휘의 사용 선택이 매우 단조로운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들을 다양하게 외워두셨다가 맥락에 맞춰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1점 밴드 스코어 이상 오를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확성 있는 표현이 중요하므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표현을 정확하게 외웠다가 꽂아 넣으시는 거 매우 도움되겠죠. 예문 살펴볼까요? It is projected that 무엇이 예측되냐면요. The world population, 세계 인구는 will increase to 9 billion by 2040. 2040년까지 9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 by라는 표현은 언제까지 그 완료되는 시점을 나타내주는 전치사가 되겠고 세계 인구가 2040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측치가 얼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it is projected that 주어 동사 구문으로 썼다. 여러분이 앞으로 예측치가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을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에 끼워 넣으시면 충분히 잘 쓴 에세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오늘 나왔었던 테스트 1의 차트 유형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그래프를 분석하는 단계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왔었던 내용은 앞에서 준 것처럼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living in cities, 도시 거주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은 지금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40년까지. 그 다음 세로축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바로 단위를 보여주고 있죠. 단위란 지금 백분율의 비율을 보여주므로 자, 그냥 50이 아니라 50%라는 단위가 반드시 붙어야만 여러분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더라라는 것을 알려주죠.
많은 학생분들이 자, 시간이 많이 쫓기고 그다음 그래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단위를 다 놓치고 쓰는 경우들 많습니다.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clear analysis, 바로 명확한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부분 명확하게 찝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introduction을 위해서 한번 paraphrasing을 해보도록 할까요? introduction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문제를 동의어를 사용하거나 구조를 바꾸어 설명하는 단락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introduction에서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단락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프가 무엇을 보여주다라는 표현을 gives information about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phrases, 구와 어휘에서 보자면 shows, represents, indicates 등으로 바꿔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인 그래프가 무엇을 보여줍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4 Asian countries living in citi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백분율의 비율을 보여준다라는 percentage의 단어가 쓰였죠. percentage는 백분율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동의어로 proportion이라는 단어를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proportion이란 전체가 100일 때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단어로서 the proportion of the city population, 다시 말해 city population이 도시 인구를 가리키는 명사로 다시 말해 the population living in cities를 다르게 말한 표현이 되겠죠. 다시 보시면 the population, 바로 the proportion of the city population in 4 Asian countries, 4개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도시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렇게 바꿔 말했네요. 또는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바로 인구인데 어디에 사나요? 자, 제가 여기서 city를 또 한번 바꿔 표현했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시화된 지역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urban areas라는 표현으로 도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4개 국가예요 라고 말하고 있죠. 또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표현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reside in 이라는 표현도 live in 이라는 표현을 바꾸어 동의어 처리한 것으로 만약 여기에 living in을 residing in 이라고 고쳐서 쓸 수도 있겠죠. 즉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백분율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은 인트로덕션의 paraphrasing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with predictions for 2030 and 2040 2030년과 2040년에 해당하는 지금 비율을 보여주고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projections라는 단어를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네, 바로 predictions라는 단어, projections라는 단어, 호환될 수 있는 예측이란 단어였죠. 그래서 with projections for, 바로 2030년과 40년에 대한 예측치를 보여준다. 또는 결국은 2040년까지에 대한 예측치를 보여주므로 until 2040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즉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을 바로 여러분이 쓰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동의어 처리할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떼어내어 보시고 그 부분을 동의어나 비슷한 맥락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설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여러분들의 어휘 외워져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overview, 즉 전반적인 경향을 쓰기 위해서 그래프를 분석을 해볼까요? 자, 라인 그래프에서 바로 전반적인 경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 항목별 증가, 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냐면 첫 해 수치와 바로 마지막 해 수치를 저는 보통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그 차트가 보여주는 경향이 수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면 한눈에 보기 쉬워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면 좋지만 처음 학습해 보시는 학습자분들이라면 첫 해와 마지막 수치 저와 같이 이렇게 표시해 본 다음 그 수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봐주세요. 자, 지금 보면 네모 표시가 바로 필리핀의 숫자죠.
필리핀 첫 해 마지막 수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른 목골 지금 말레이시아로 보이는데 역시 매우 높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타일랜드도 역시 첫 해보다 증가.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역시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아시아 4개 국가에서 도시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겠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해와 마지막 수치를 놓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라인 그래프의 전반적 경향이다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눈에 가장 띄는 것이 또 전체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눈에 확 띄는 거, 다시 말하면 라인 그래프에서는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2040년이 되면 어디가 제일 높은가요? 그렇죠.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도 눈에 띄는 경향이므로 언급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오버뷰 단락에서는 전체적인 증가세, 감소세, 그리고 라인 그래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경향을 하나 짚어서 언급해준다. 구체적 수치나 연도는 나열하지 않는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디테일 분석을 위한 항목을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항목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지금 이 라인이 총 4개로 등장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서 메인 바디를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밸런스 있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되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 그래프의 메인 바디 쪼개는 방법, 항목을 묶어준다. 항목을 묶으실 때는 보통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필리핀즈를 하나 설명하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3개 묶어서 쓰시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수치를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부터 보면 첫 해 네모, 즉 1970년에 약 30%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2020년까지 되면 어떤가요? 네, 바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80은 채 안 되고 70과 80 사이인 것으로 보아 약 75% 정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2040년이 되면 눈에 가장 띄죠. 네, 80%로 가장 높은 수치 도달할 것임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되겠습니다. 즉, 디테일에서 언급할 수 있는 수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작점, 그리고 분기점, 즉 종료점이다 라고 말하고 분기점이라고 하면 202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미래 수치를 언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20년 분기점으로 잡고 40년 예측치 마무리 수치까지 언급해 주시면 네, 분량이 가능한 분석이 되겠죠. 자, 마지막은 필리핀 갑니다. 필리핀은 지금 여기 나온 네모, 지금 어디랑 비슷한가요? 네, 말레이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치에서 시작합니다. 70년. 20년까지 되면 어느 정도 수치가 되냐면요. 20년에는 약 30에서 40%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네, 자, 다음과 같이 변동이 있을 것임이 보여지고요. 마무리 2040년에는 약 50% 정도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비슷하게 비교됐던 부분이 있죠. 첫 해 시작이 비슷했으나 말레이시아가 월등히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바디2에 들어갈 항목은 그럼 나머지 2가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X표로 표시되어 있네요. 1970년에는 약 20%에서 출발하며 20년까지는 약 30%로 증가할 것이 예측됩니다. 40년에는 역시 증가하여 45%까지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죠. 역시 시작점, 분기점, 종료점 3가지 수치 언급해봤고요. 이번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일 어때요? 낮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는 눈에 띄므로 언급해 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겠죠. 대략 수치는 약 15%에서 시작하고 2020년까지는 얼만큼 늘어나나요? 꽤 많이 느네요. 50%까지 급속한 성장을 보일 것이 급속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2040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시작점, 분기점, 종료점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분기점으로 잡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라면 그 부분을 꼭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의 수치를 언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나열적인 세부적인 수치 분석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과제인 주요 포인트를 잡는 것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고 전체적 요약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인트로덕션부터 단락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만들어 본 샘플 앤서를 보시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따라와 주실 때에는요. 먼저 앞에서 배웠었던 cohesive devices, 연결어구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꼭 나와야 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의해 주시고 네, 한번 노트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볼까요? 인트로덕션입니다. The given line graph shows. 자, 노란 부분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주어진 line graph는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the percentage를 바꿔서 설명해 봤고요. Living in urban areas, 아까 나왔던 living in cities를 바꿔서 표현해 봤죠.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in 4 Asian countries, 4개의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연도에 대한 표현도요. 지금 from 1970 to 2020로 나와 있었던 부분을 between and 구조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 기간 사이에라고 바꿔 말해봤죠. 자, 그래서 between 1970 and 2020 with projections, 바로 예측치를 함께 더해줬습니다. with predictions, 동의어. with projections until 2040. 2040년까지의 예측치와 함께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위에 있는 내용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휘를 바꾸어 다시 말하는 인트로덕션의 기능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오버뷰 단락, 전체적 경향을 보여주겠죠. 자, 역시 노란 표현 따라와 주세요. 전반적으로 overall, 전체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on upward tre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제가 아까 경향, 뭐뭐 하는 하락세, 증가세를 말했기 때문에 upward trend란 증가세라는 영어식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반면에 하락세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시면 될까요? 바로 다시 지울게요. downward,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보인다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죠. upward trend란 증가세, downward trend란 하락세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증가세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in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바로 인구의 비율에는 증가세가 보였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인구가 어떤 인구? residing in cities. 우리 아까 live in을 reside in으로 동의어 처리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는 증가세가 보입니다. 어디에? 4개 국가 다 in all 4 countries, 4개 모든 국가들에서 증가세가 보인다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보여주고 싶어요. It is also noticeable. 자, noticeable 이라는 형용사는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이란 뜻이 되겠죠. 즉, 여러분의 가장 눈에 띄며 차트에서 좀 강조해주고 싶은 표현을 쓰실 때는 다음과 같은 It is also noticeable that, 다음과 같은 구문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 눈에 띄나요? 말레이시아가 is likely to record, 추측의 표현이었죠.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눈에 띕니다. 주목할 만하네요 라는 뜻이죠. 자, 말레이시아는 the highest proportion of city dwellers. 또 한 번 바꿔본 표현이에요. 바로 도시에 사는 인구를 다음과 같이 도시 거주자들이라는 명사 city dwellers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도시 거주자들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주목할 만합니다. 즉, 예측치와 함께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는 눈에 띄는 내용을 하나 덧붙여주고 있죠. 자, 오버뷰 한번 검토해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인 경향을 증가세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 여러분 그야말로 어퍼컷 하나 날려주는 거죠. 나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특히 라인 그래프에서 가장 높거나 낮은 수치일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최상급 사용되는 표현 the highest proportion,
가장 높은 비율 이런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디테일 1 메인 바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항목만 언급을 하겠는데요. 이 단락을 도입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죠. in detail, 세부적으로 보자면 approximately 30%. 자, approximately 어떨 때 붙이나요? 맞습니다. 수치 앞에서 약, 대략이라는 표현으로 라인 그래프에서 정확하게 딱 30%에 꽂힌 것이 아니라면 대략적인 것을 의미해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죠? Approximately 30% of the populations of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자, 여기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정관사 붙어 있는 거 유의해 주세요.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이 모여져 있는 나라로 나라 이름을 쓸 때 더 정관사를 붙여서 쓰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거주하는 30%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Lived in urban areas in 1970. 그래서 30% 비슷한 수치로 1970년에 시작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모든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동일한 구조는 당연히 문법적 다양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어를 다양하게 바꾸어 보는 연습, 그것을 제 수업의 자료에서 조금씩 응용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점수대가 확 뛰는 거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를 the percentage로 바꿔봤죠? The percentage of the urban population in Malaysia. 자, 이제는 말레이시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도시의 인구는 experienced, 동사, 겪었다. A steep increase. steep, 바로 가파른이라는 의미가 되죠. 즉, 가파른 증가를 겪었습니다. 네, 많은 증가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Until 2020, 즉, 가파른 증가가 2020년까지 겪었으며, reaching almost 75% in 2020. 그래서 약 75%의 수치에 2020년 도달했어요 라고 의미를 주고 있죠. 다음과 같은 콤마와 ing가 붙은 이런 구문들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사 구문이라고 말합니다. 분사 구문은 앞에 있는 주어가 동일해서 주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동작을 콤마 ing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어서 문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the percentage of the urban population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reaching 네, 75%라는 수치에 도달했어요. 2020년에 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분사 구문의 연속 동작 이야기해주는 표현이 되겠고요. While the figure for the Philippines fluctuated between 30% and 50%. 여기에 while 주목해 주실까요? while. 자, while은 문장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라는 표현을 연결할 때는 동안에라는 의미지만 이렇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라는 수치를 대조해서 보고 싶을 때에는 while이 반면에라는 문장의 접속사로 쓰입니다. 접속사란 주어 동사를 또다시 연결할 때 쓸 수 있으므로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겠죠. 따라서 또 하나 점수를 높이는 표현, 문장을 길게 써보자. 그러려면 바로 접속사를 다양하게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때 while은 반면에 서로 대조되는 점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사용되며 자, 필리핀의 수치는 fluctuated, 동사로 변동하다라는 동사죠. 즉, 변동을 했는데요. 30%와 50% 사이에서 변동세가 있었습니다. 라고 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t is predicted that 역시 이제 예측치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표현이 나오죠. 무엇이 예측되다? Malaysia will have the highest level of urban population. 도시의 인구의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언제? With a figure of 80% in 2040. 2040년에 80%의 수치를 가지고 이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질 거예요 라고 말하죠. 역시 이 with와 같은 문장 구문도 with와 함께 쓰는 분사 구문의 형태로 앞에 있는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ith a figure, 수치를 가진 채로, 수치가 있는 채로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 figure of 얼마 표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와 대조되는 필리핀의 수치를 넣어보고 싶었죠? 무슨 표현?
compared to 무엇과 비교되었을 때 말이죠. 즉 계속해서 비교 구문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과제가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면 비교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이죠. 바로 compared to the Philippines with around 50% in the same year. 똑같은 해에 약 50%의 수치를 필리핀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는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등으로 비교, 대조를 해봤죠. 즉, 여러분들이 이 한 단락의 구성을 보셔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비교와 대조 구문이 들어가는지가 보일 겁니다. while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대조를 연결했고 compare to 명사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역시 두 개의 항목을 비교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실제 시험에서도 다음과 같이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써보심으로써 과제에 대한 달성도 점수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ody 2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 아까 배웠었던 표현이죠. turning to. 이제 어떤 항목으로 돌아가서 보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urning to the figures for. 이제 남은 항목은 두 가지니까 the figures라는 복수 형태를 써봤어요. Thailand and Indonesia. 태국과 인도네시아 수치로 넘어가서 보자면 nearly 20% of the population resided in cities in Thailand 라고 줬어요. 즉, nearly라는 표현도 거의라는 표현으로 수치 앞에서 대략적인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죠. 거의 20%의 사람들이 resided in, 거주했습니다. 도시에 in Thailand, 태국에서 in 1970. 바로 이렇게 전치사를 연결하실 때도 장소와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정확성이 기해집니다. 장시로 기억해 두세요. 전치사 쓰실 때 장소, 시간 연결합니다. While Indonesia's city population, 인도네시아의 도시 인구는 recorded, 기록을 했단 말이죠. The lowest figure at almost 15%. 즉, 앞에서 nearly 썼다면 조금 또 바꿔봤죠. 거의 15%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반면에 20%였어요. 대조를 주고 있습니다. Each figure, 각각의 수치들은 increased steadily, steadily 부사로서 꾸준히, 즉 동사와는 부사를 연결하여 그 증감의 정도를 표현해주고 있죠. 꾸준히 증가했어요. increased steadily. 언제까지? until 2000, 200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reaching the same level at approximately 25%. 대략 25%에 달하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도달했어요 라는 말이죠. 역시 분사 구문을 사용하여 reaching the same level, 같은 수준, 동일한 수준을 도달했다. 구체적 수치 앞에는 at을 씀으로써 그 수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afterwards, 자 이제 시간이 지나는 것을 나타내죠. afterwards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부사로서 그 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바꾸어 쓰시고 싶다면 그 다음에 after that 등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the proportion of Indonesia's urban population, 인도네시아의 도시 인구의 비율은 grew rapidly, 급속히 성장했어요. grow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는 불규칙하게 바뀌므로 grow, grew, grown 외우셨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앞에서는 increase라고도 썼다가 이번에는 grew라고도 쓰면 역시 어휘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겠죠. to 50%, 즉 얼마까지 도달했다라고 말하실 때는 전치사 뭐가 나와야 되나요? to. 많은 학습자분들이 전치사 부분을 크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증가하거나 감소가 언제까지라는 표현으로 연결할 때는 수치 앞에서 to를 붙이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50%까지 성장했으며 exceeding Thailand's city population. exceed라는 동사는 바로 뭔가요? 네, 초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수치가 얼마를 넘어서다, 초과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도시 인구를 초과했는데요. which was roughly 30% in 2020. 역시 roughly라는 표현도 대략, 수치 앞에서 대략적인 수치를 말할 때 쓰죠. 2020년 대략 30%였던 태국의 수치를 50%니까 넘어서게 되죠. 바로 전환점, 비슷한 수치였다가 전환되는 점을 다음 exceed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자, 다음 구문은요. Looking at the projections for their urban population trends.
자, 역시 이제는 예측치로 넘어갈 거니까 이것을 보자면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바로 예측치에 관해서 보자면 looking at the projections. 뭐에 대한? For their urban population trends. 바로 도시민구 경향에 대한 예측치를 보자면요 라고 돌려 말하고 있죠. The figures for Thailand and Indonesia.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치들은 배웠던 표현이네요. are likely to increase. 증가할 것 같습니다. to 45% and 60% respectively. respectively라는 표현은 바로 수치 뒤에서 각각의 의미로 사용되며 두 개 이상의 수치를 나열한 뒤 그게 각각이에요 라고 붙일 때 사용하죠. By 2040, 2040년까지 각각의 수치 45% 그리고 60%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측하는 표현까지 마무리. 즉, 한 문장 안에서도 두 개의 수치를 나타내니까 문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죠. 그럴 때는 수치 두 개 뒤에 respectively를 붙일 수 있으니까 역시 외워두시면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첫 시간 Writing Task 1에서는 라인 그래프,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들의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증가와 감소, 변동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가 나왔을 때 예측하는 것을 문장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다채롭게 구성해 보시면서 점수대를 좀 더 높여볼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오늘 핵심 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복습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2강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